학습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평가 문제. 선생님이 오른쪽 위에 써놓은 페이지로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총 24문제 강의하겠습니다. 소단원 평가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어서 따로 문제풀이 강의를 촬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중단원 평가 문제만 촬영해서 올려주고 나중에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조아란 선생님께서 촬영해서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무로 봐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필요한 친구들에 한해서 필요한 문제풀이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봅시다. 1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를 간단히 하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뭐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죠. 바로 할게요. x제곱 3x제곱이니까 얼마?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x니까 얼마? 플러스 2x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답은 2번이네요. 2번 간단한 문제고. 2번 3x 마이너스 중가로 2y 마이너스 소가로 5y 마이너스 4x를 또 간단히 해보랍니다. 안에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죠. 이거 풀면 2y 마이너스 5y 플러스 4x 계산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4x의 지금 중가로에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풀면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4x니까 얼마죠? 7x 플러스 3y 몇 번이죠? 7x 계산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나처럼 틀리면 안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답은 2번이네요. 넘어가서 3번 a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랍니다. b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래요. a 빼기 b를 해보라네요. a 빼기 b 그럼 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빼기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가로 먼저 풀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죠. 계산하면 동료끼리 얼마죠? 마이너스 x제곱 얘는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답은 4번이네요. 됐죠? 4번 등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래요. px를 구해보랍니다. 어떻게? px하고 빼고 나머지 다 넘기면 되죠. 그러면 px는 x세제곱은 없고요. 마이너스 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4x에서 2x 빼면 2x 5에서 3을 더해야 되네요. 답은 8 답은 1번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앞쪽이라 뭐 어려운 게 없고 그냥 계산하는 문제네요. a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b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2a 마이너스 3b를 구하래요. 2a 2배 바로 합시다.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빼기 3 마이너스 3 바로 곱합시다.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2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동류항 마이너스 4x제곱 동류항 플러스 7x 상수항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으로) 갑시다. a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b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고요. c는 x 마이너스 1이에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해봐라. 뭐 하나씩 하면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빼기 x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동량 x 세제곱 없네요. x 제곱도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x니까 얼마? 플러스 x 3 마사 2니까 5 빼기 4는 1인가요? 답은 1번 이렇게 되네요. 넘어가서 7번. a 플러스 b가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래요. a 마이너스 b는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 3a 마이너스 b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연립해서 a, b 각각 구한 다음에 뭐 a에다 b에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근데 그냥 얼추 봤더니 여기 2배 했다가 여기 위아래 더하면 얘 되나요? 이 2배 하면 2a 마이너스 2b잖아요. 요걸 2개를 더하면 3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2배 한 거를 여기다가 더하면 답이 나오기도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연립하면 돼요. 2개 더하고 빼고 해갖고 a 만들고 b 만들고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인 거고, 숫자가 조금 그냥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한 형태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요거 2배 한 거 2a 마이너스 2b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다 2 곱한 8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0 이렇게를 더해주면 그러면 10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번이죠? 플러스 10x. 자꾸 계산이 틀리네요. 몇 번? 4번이죠. 4번. 4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어렵지 않죠? 지우고 또 시작할게요. 네, 이어서 8번 풀겠습니다. 봅시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래요. x고요. 정육면체. 근데 가로의 길이를 x만큼, 가로를 x만큼 늘리고요. 세로는 1줄이고요. 높이는 1 늘렸대요. 새로운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직육면체 부피는 처음의 정육면체 부피보다 얼마만큼 더 커졌는가? 봅시다.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를 편의상 뭐 V1이라고 해볼까요? V1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세제곱이 되겠죠. 요거 V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바뀐 걸 V2라고 한번 해볼게요. V2는 뭐예요? 가로는 X만큼 늘었어요. 그러니까 2X. 세로는 X만큼 1만큼 줄었어요. X-1. 높이는 1만큼 늘었어요.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거 합차니까 바로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2X 곱하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얼마만큼 더 커졌는가? 더 커졌는가니까 뭐에서? V2에서 V1 빼면 되겠죠.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X 세제곱 하니까 얼마예요? X 세제곱 빼기 2X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5번. 근데 보면 단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죠. 왜 써있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더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그러니까 늘리기만 한 건 아니니까. 세로는 줄이기도 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더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줄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경우를 그냥 배제하게끔 해서 x는 2보다 크다라고 단 조건을 달아준 거고, 사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뭐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죠. 넘어갑시다. 9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를 전개해보래요. 이건 곱셈공식 문제 아닙니다. 곱셈공식 문제 아니고 그냥 전개하는 문제예요. 그냥 전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배를 꼼꼼히 빠짐없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해보면 앞에 3개 뒤에 2개니까 뭐를 분배하는 게 더 편해요?
뒤에 걸 분배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x 먼저 이렇게 분배를 싹 해주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를 싹 분배를 해주면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 되죠. x 세제곱은 없고 제곱은 플러스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계산 문제니까 답은 2번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이 곱셈 공식 문제네요. 10번 3x 마이너스 2y 9x 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4y 제곱을 전개하면, 곱셈 공식 문제인데 뭐 문제 자체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얘는 연습용으로 문제 푸는 거고요. 이 공식이 뭐죠? 공식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공식이었죠. 사실 반대 과정, 인수분해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라고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뭐 그래서 결과는 간단하죠. 요거 세제곱 세제곱에서 빼주면 되니까 답은 27x 세제곱 마이너스 4y 세제곱 4y죠. 8y 세제곱. 답은 몇 번? 1번이죠. 됐나요? 보면 이제 a제곱 b제곱 ab 6xy 플러스 맞죠? 공식 사실 맞춰볼 필요도 없어요. 거의 뭐 그냥 저렇게 나오는 형태는 저거밖에 없으니까. 넘어가서 11번. 이 플러스 3x 마이너스 x 제곱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 7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무려 몇 제곱이 나왔습니까? 4제곱. 선생님, 교과서 이외에서 안 나온다면서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과서 이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3개짜리를 4제곱해라 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3개짜리를 4제곱한 전개식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를 전개하시고가 아니고 x 7제곱의 개수만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쌤이 잠깐만 설명할 때 이항 정리라는 개념을 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하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뭐 x 더하기 3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뭐 2x 플러스 4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몇 차식? 2차식. 얘는 몇 차식? 1차식. 그럼 2개 곱하면 3차식이 나와야겠죠. 맞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전개해봐야겠지만 대충 3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3차식이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4개의 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내가 이 중에 특정 항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9번에서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꼼꼼히 빠짐없이 분배하면 만들어져요. 꼼꼼히 빠짐없이 분배하면. 근데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결국 여기에서 한 덩어리 찾고요. 여기에서 한 덩어리 찾아서 2개 곱해서 항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여기 항 몇 개죠? 3개. 여기 항 몇 개죠? 2개.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하면 몇 개예요? 6이죠. 그러니까 항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6개가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아무튼 앞에 가로에서 하나, 뒤에 가로에서 하나를 조합해서 하나의 항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슨 항을 알고 싶냐면 x항을 알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x항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어질 거예요. 맞죠? 그럼 그 만들어지는 가지수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서 x항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여기선 x, 여기선 숫자 또는 여기선 숫자, 여기선 x 이렇게 뽑아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x랑 4를 곱해서 4x 2x랑 3을 곱해서 6x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10x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한 번 더 x제곱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x, 여기서 x 뽑거나요. 여기서 x제곱, 여기서 x 숫자 뽑거나 여기서 숫자, 여기서 x제곱 뽑아야 되는데 여기는 x제곱이 없으니까 이거 세 번째는 안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럼 xx 뽑는 방법은 x 2x니까 2x제곱 x제곱 숫자 뽑는 법은 x제곱 숫자니까 4x제곱해서 만들어지는 항 얼마? 6x제곱이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근데 얘는 무려 4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A, B, C의 제곱, 그러니까 3개짜리의 제곱은 배웠어요. 이해됩니까?
4개를 7제곱을 만들려면 4개를 깔아놓고 여기 뭐 x1, 1,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세제곱의 제곱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세제곱의 제곱을 2개로 만들면 어찌됐든 큰 덩어리 2개가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는 7제곱 만들만 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에 먼저 제곱을 한번 해봅니다.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하면 앞에 거 하나씩 제곱 4 이게 아니고 9x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x 4제곱 되고요. 2개의 2배죠. 6이 12x 요거는 3의 6x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2x인데 2배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좀 정리하면요. x 4제곱 먼저 정리하고 세제곱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곱이 이렇게 있네요.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4제곱은 요거를 2번 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내죠. x 4제곱 6x 세제곱 좀 길어도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 곱하기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중에 나 뭐 알고 싶다고? x의 7제곱 알고 싶다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x 4제곱이랑 x 세제곱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x 세제곱이랑 x 4제곱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x 제곱이랑 x 5제곱 곱하는 방법이 있는데 5제곱짜리는 없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죠. 그럼 뭐야? 4제곱하고 세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x 7제곱. 또 세제곱하고 4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x 7제곱. 답은 요거 2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2x 7제곱.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2. 몇 번? 2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한 전개 과정인데 특정 개수의 특정 항의 개수만 구해라 라는 문제. 그거는 전개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전개해서 풀 수도 있긴 하죠. 뭐 엄청나게 길게 나오겠지만 짜증이 좀 나겠지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파악하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계속 얘기합니다. 곱셈 공식은 교과서에 나온 것만 외우시면 되고 그 이외의 내용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응용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넘어가서 12번 이건 x 플러스 y가 2래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이랍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해봅시다. 이거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변형 공식이죠. 변형 공식.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이제 좀 여러 번 했으니까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잖아요.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x 플러스 y가 2 xy가 모르네요. 이거 2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또 xy 구해라는 얘기죠. xy 구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잖아요. 근데 xy가 얼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 얘가 2 그럼 얘가 4니까 제곱하면 4니까 얘가 1이겠네요. xy는 2분의 1인가요? 그죠? 얘가 2분의 1 넣고 계산하면 되죠. 얼마야? 2의 세제곱 8 빼기 3 2분의 1 2니까 약분해서 답은 5 몇 번이죠? 5번이네요. 됐습니까? 또 지우고 13번부터 봅시다.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3번 이어서 합시다. 문제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고요. xy, yz, zx를 더했더니 1이고 xyz가 마이너스 6이래요.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를 구해봐라.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얘도 곱셈 공식 문제 아닙니다. 곱셈 공식 문제 아니에요. 3개짜리 이런 곱셈 공식 없어요. 뭐 하라는 거냐면 그냥 이런저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한번 계산 잘 해가지고 이거 한번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냥 곱셈 공식에서 너희들이 전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한번 해봐서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문제예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냥 통으로 전개하셔도 돼요. 통으로 전개해도 대충 정리하다 보면 이 모양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문자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3개인데 각각으로 따지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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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총 6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써보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면 요거. x 더하기 y를 줄이는 방법은 x 더하기 y를 다른 문자로 어떻게? 4-z로 바꾸는 거죠. 얘는 4-z로. 얘는 4-x로. 얘는 4-y로 이렇게 좀 바꿔보는 거예요. 숫자는 좀 편하잖아요, 우리가. 문자가 짜증나고 복잡하고 귀찮은 거지 숫자는 좀 편하기 때문에 숫자로 좀 바꿔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전개 정리합니다. 합시다. 하나씩 이거 공식 없어요. 그냥 하나씩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요거 2개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4, 4, 16에 마이너스 4z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xz 되죠. 여기다가 또 4 마이너스 y를 곱하는 거니까 이 뒤에 거 4부터 합시다. 4부터 4, 64 마이너스 16z 마이너스 16x 4 곱하고 있어요. 플러스 4xz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y 곱합시다. 마이너스 y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y를 붙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6y 플러스 4yz 플러스 4xy 마이너스 xyz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고 봤더니요. 조금 비슷한 애들끼리 조금 묶어보면 이렇게 보이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나요? 길다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이래저래 열심히 해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6으로 먼저 물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보입니까? 그 다음에 4로 묶으면 xy, yz, zx가 보일까요? 마지막으로 x, y, z가 있고요. 그럼 이제 다 됐죠. x, y, z 얼마래요? 4래요. x, y, y, z, zx 다 더한 거 얼마래요? 1이래요. x, y, z는 마이너스 6이래요. 답은 64 마이너스 64 플러스 4 플러스 6 얼마? 10이죠. 몇 번이죠? 5번.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전개 정리 예쁘게 잘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그냥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 풀다가 생각나는 건 막 특별한 문제라고 해서 학원에서 막 이거는 이렇게 풀어. 이거 하면 막 3초 만에 풀 수 있어. 그런 거에 좀 현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학원 강사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그거는 만약에 선생님도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면 너희들의 성향이 좀 그래요. 우와, 뭐야 저거? 이런 식으로 해야 약간 이제 이목이 집중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선생님들이 되게 잘하는 선생님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만들어내신다는 얘기는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특정 문제에서 적용은 잘 되고 그 특정 문제에서 풀이가 잘 되는 거지만 조금만 변형되고 조금만 응용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뭔가 원리? 이거는 이런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구조나 원리를 배울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풀이 방법만 딱 배워가지고 3초 만에 빡 푸는 건 너희들 고득점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득점 문제일수록 그런 원리 없어요. 정말 천천히 고민하고 오랫동안 생각해야 풀이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계산도 굉장히 길고 복잡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 차근차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기를 갈고 닦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이런 문제도 그냥 한번 사실 선생님도 하면 그냥 전개 한번 해봐요. 그냥 재밌잖아요. 재미없나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전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풀 방법 없을까 저렇게 풀 방법 없을까 막 이렇게 좀 이래저래 연구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나마 이제 가장 흔히들 얘기하는 방법들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문자 수를 좀 줄이는 이런 방법들이 그 정도라고 하죠. 그런 방법이 제일 문제풀이에서는 좋아요.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좀 귀찮을지언정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향후에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넘어가서 14번 갑시다. 14번 51 더하기 49 분의
51의 세제곱 플러스 49의 세제곱. 이걸 계산해 버려요. 뭐 곱셈 공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를 이제 곱셈 공식으로 풀면 51의 세제곱 어떻게 합니까? 할 수야 있겠지만 너무 짜증나잖아요. 49의 세제곱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봐라 라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를 A, 얘를 B, 얘를 A, B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얘는 A 플러스 B분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가 바로 보여야 됩니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인수분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죠. 그럼 얘 뭐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냐면 51의 제곱 마이너스 51 곱하기 49 더하기 49의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랑 같은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51의 제곱, 51 곱하기 49, 49의 제곱 이거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를 또 한 번 더 곱셈 공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50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0 플러스 1, 50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50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바꾸란 뜻이에요. 그럼 또 뭐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 A 빼기 B, A 빼기 B의 제곱.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 완전 제곱식인 거죠.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럼 전개해볼까요? 50의 제곱, 이거 뭐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2500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 정도는 쓰면 좋죠. 계산이 편하니까 100 더하기 우리가 10, 100, 1000 이런 단위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막 2단위, 그 다음에 더 좋아하는 건 사실 5단위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사실 10, 100, 1000 이런 단위를 제일 좋아하고 그런 계산은 쉽잖아요.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위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빼기 이거는 50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100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또 막 숫자 다 넣고 계산하는 것보단 삭제할 거 빨리 삭제. 100, 100 50제곱 빼기 50제곱 이 정도 계산해주면 이제 금방 될 것 같아요. 1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1 50의 제곱이니까 2500 이제 이 정도는 계산해야죠. 더하기 1 2503 답은 얼마죠? 4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아주 기본적인 그 인수분해 또는 곱셈 공식 문제입니다. 숫자로 집어넣어 있는데 뭐 매년 많이 나오는 게 뭐 2021년이니까 2021의 제곱 뭐 2019의 제곱 뭐 이런 거 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해보는 문제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익혀두셔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5번. 다항식의 나눗셈 기본적인 문제네요. 한번 해보려. 이거 하면 x 나와서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여기 얼마 들어갈지 한번 구해보랍니다. 뭐 일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다음 몇 번? 4번이네. 너무 기본적인 거라. 16번. 다항식 A를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대요. A를 구해보랍니다. 끝났죠? 이 식 형태만 쓸 줄 알면 돼요. A는 BQ 플러스 R, A는 BQ 플러스 R, A는 BQ 플러스 R 나누기 하면 사실 이 정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요.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전개 정리하는 문제니까 빨리 합시다. 전개 정리합시다. 또 하나씩 하면 돼요. 곱셈 공식 아닙니다. 하나씩 하면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에 2 분배하면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죠. 동류항 3x 세제곱 제곱 있네요.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x 5, 4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2번 됐죠? 17번 녹화 잘 되고 있겠죠? 17번 px를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또 씁시다. px를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이래요. 그러면 px를 3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래요. 됐나요? 이게 숫자로 나오면 편한데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또 좀 헷갈리죠. 또 얘기합니다. A는
BQ 플러스 R. A는 BQ 플러스 R.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A는 2분의 1 B 2Q 플러스 R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A를 뭘로 나눴을 때 2분의 1 B로 나눴을 때 몫이 2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A는 2분의 1 C 뭐 Q 플러스 1 더하기 뭐 R-2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대충 식을 만들었더니. 그러면 몫은 얘는 A는 뭘로 나눴을 때 2분의 1 C로 나눴을 때 몫이 Q 플러스 1이고 R이 나머지가 R-2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 자리가 나누는 애, 요 자리가 몫, 요 자리가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리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 이 숫자가 있으면 이건 몫이에요. 그 자리에 이 값이 있으면 이건 나머지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랑 이렇게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이 밑에 식은 요 식 가지고 변형을 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변형하면 되죠? 여기다가 3 곱하면 되죠.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3 곱하면 돼요? 1에다 3 곱하면 3 되잖아요. 1이랑 3이랑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3을 해줘야 되죠. 어디다가? Q에다가. 그럼 어떻게 써지냐면 3분의 1 QX가 써지고 나머지 R은 뭐 건드려질 거 있나요? 없어요. 그대로. 그럼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다 똑같은 식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PX라는 걸 3x-1로 나눴을 때 몫의 자리에 뭐라고 써있으니 3분의 1 QX라고 써있으니 몫은 3분의 1 QX고 나머지는 안 바뀌니까 그냥 R이겠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A는 BQ 플러스 R 제일 기본 형태고 이 자리가 그대로 몫과 나머지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 관련 문제 뒤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또 지우고 시작합시다. 지우고. 네, 이어서 또 시작합시다. 18번.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저런 형태 꺽쇠를 해가지고 대가로죠. 대가로 A, B는 두 개를 곱한 거에 2배 더하기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때 요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을 요 계산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죠.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내 맘대로 연산을 준 다음에 이 기호는 이제 이런 연산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겠다. 뭐 이런 문제. 보면 그냥 두 개 곱해서 2배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계산 문제죠. 해보면 2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1인 거죠. 이거 앞에 거부터 하면 2 하나씩 전개 x 세제곱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천천히 차분히 하나씩 빠짐없이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개하면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주관식이니까 끝. 계산하는 거니까 또 그냥 차분히 정확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9번 19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랑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의 전개식의 x세제곱의 개수는 5고요. x의 개수는 4x래요. 이렇게 된대요. 그때 a, b를 구하고 a 더하기 b를 한번 구해보래요. 아까 이런 문제 봤죠? 뭐 아까가 더 복잡한 거였죠. 4제곱에서 x 7제곱 찾는. 그거에 이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x세제곱이 만들어질까를 생각해서 개수가 5니까 비교. 어떻게 하면 x항이 만들어질까 생각해서 개수 비교해갖고 a, b 찾는. 이런 문제인 거죠. 이해되나요? x세제곱부터 생각합시다. x세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곱이랑 x. 제곱이랑 x를 곱하거나 아니면 x랑 x제곱을 곱하거나 하죠. 세제곱은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x제곱은 1차. x는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얘로 만들어지는 건 마이너스 3x 세제곱이에요. 맞죠? 얘로 만들어지는 건 a랑 2x 제곱이니까 2ax 세제곱이죠. 그럼 요거 합쳐가지고 5 만들어지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3이 5인 거잖아요. 2a는 8인 거고요. a는 4가 되겠죠. 됐나요?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써주면 4x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x랑 상수 반대로 상수랑 x밖에 없죠. 그럼 x랑 상수는 뭐예요? a랑 상수니까 a, b, x인가요? a가 4니까
4bx죠. 그다음에 상수랑 x는 2b랑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6bx죠. 요거 두 개 더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4가 만들어진다.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b를 가지고 4를 만드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두 개 더하래 얼마죠? 답은 2인가요? 2? 얘도 주관식이니까 답 2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20번. a 플러스 2b의 세제곱. 봅시다. a 플러스 2b의 세제곱하고 a 마이너스 2b의 세제곱을 계산해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모든 개수의 합. 봅시다. 뭐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뭐 5x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모든 개수 더하면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개수를 직접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죠. x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뭐만 남아요? 개수만 남죠. 이런 식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a랑 b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개수만 남아있을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의 세제곱 1 빼기 2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27. 사실 문제 많이 풀어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간단한 문제죠. 넘어갑시다. 21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요 0이래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 1이래요. ab, bc, ca를 구하랍니다. 이제 공부를 좀 했다면 바로 생각이 나야죠. 뭐 요거 3개짜리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생각이 나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곱, 제곱, 제곱의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 0이니까 없어지고 얘가 얼마? 1이고 그럼 얘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22번.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이 0이고요. x 마이너스 1 이걸 구하래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까지 다 배웠으니까 복 2차식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복 2차식. 복 2차식 뭐였죠? 4제곱 제곱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치환하는 뭐 그런 문제였는데 얘는 치환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 뭐야?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이 공식 기억나야 돼요. x 뿔마 x분의 1의 제곱 뭐였죠? x제곱분의 1 뿔마 2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납니까?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를 좀 해줄 겁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걸 통으로 x제곱으로 나누시면 돼요. 거기 단 뭐라고 되어 있죠? x는 0에서 1 사이다. x제곱으로 나눌 수 있나요? 왜? 0이 아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도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져요. 는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됐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예요. 근데 얘가 이 모양에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위에서 썼던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을 구합니다. 얘가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잖아요. 근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얼마죠? 마이너스 6 넘어가면 6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4예요. 그럼 얘는 뿔마 2가 되겠죠. 그럼 답이 뿔마 2인가? 는 아니고요. 답은 2나 마이너스 2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둘 다 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단을 봐야 되죠. 단. 문제가 이렇게 돼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은 2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2. 사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요거 양변에 x 곱하면요. x제곱 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얘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뭡니까? 2차 방정식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근해 공식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요게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 있다. 그러면 답은 2일 거고. 요게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 있다.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둘 중에 하나, 둘 다 답이 0에서 1 사이에 답이 있다. 그러면 답은 두 개가 되겠죠. 2하고 마이너스 2. 이해되나요? 근데 실제로 체크해보면 요 경우는 안 돼요.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계산해봐도 되긴 하는데 뭐 직접 계산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으로 풀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또 계산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거 가지고 이제 범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x가요 0에서 1 사이에 돼요. 그럼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x가 양수죠. 그럼 x분의 1은 양수겠죠. 양수일 거예요. 그리고 x가 1보다 작아.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죠? 2, 3, 4,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1보다는 큰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x에서 x-를 뺐다고 칩시다.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0.5, 0.7 뭐 이런 애에서 2, 3, 4, 5를 뺐어요. 얘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겠죠. 양수가 될 수 있어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한 수에다가 1보다 큰 많은 수들을 뺐는데 양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음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아까 얘기했죠. 특별한 풀이 방법 뭐 이런 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실제 어려운 문제에서 막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요거예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방법이니까. 항상 모든 문제풀이는 내가 아는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거 말고 내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쪽 방법이 좀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이것도 막 특별한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그냥 부등식의 개념만 조금 있으면 되는 거라 특별한 방법은 아니어서 이쪽 개념이 잘 이해가 된다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빠르게 답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23번, 24번 한 김에 끝냅시다. 13번 보면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마이너스 3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래요. a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이거는 나눗셈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수분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a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얘부터 넘깁시다. 어떻게 되죠? x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근데 봤더니 세제곱식을요 두 식의 곱하기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인수분해. 그리고 그 하나의 식이 1차식이네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조립제법. 고차식의 인수분해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는 조립제법 하라는 문제예요. 사실 1, 0, 마이너스 10, 3 그러면 1 내리고 3, 3,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0 안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3에 x제곱 플러스 3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다? a는 x제곱 플러스 3x-1이 돼야겠구나 라고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24번 px를 qx로 나눴을 때 몫이 어렵고 나머지가 그렇대요. 써봅시다. px를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보통 q를 몫으로 썼는데 q로 나눴대요. 그때 몫이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x래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머지 q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뭐에서 문제가 생기죠? 나머지라 함은 당연히 나누는 애보다는 작아야 돼요. 6을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보다 큰 5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나누기가 아니잖아요. 나누기라는 건 내가 나눌 수 있는 애로 다 쪼갠 다음에 더 이상 못 나누는 거. 못 나눈다는 얘기는 나보다 쬐까나니까 못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애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 1차예요. 또는 상수. 되게끔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거죠. 이거 항등식 문제예요. 항등식 문제.
요거를 적당히 변형시켜서 그 조건에 부합하게끔 만들어 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써보면 이렇게 돼요. px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qx x제곱 플러스 1 공간이 애매하네. 밑에다 쓸게요. qx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가 x제곱 플러스 1 적당히 얼마 더하기 적당히 얼마 이렇게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1차식이 되게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내가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뭐밖에 없냐면 얘가 1차라는 게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칸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뭘 곱한 형태가 나와야 되고 그 나머지 떨거지를 더한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을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합쳐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qx 편의상 q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내가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x제곱 보이나요? 플러스 1을 어거지로 만들어내요. 나머지 맞춰줍니다. 더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해야 되고 플러스 x는 남아있어야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요것만 봐봐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쳐줄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1 q 더하기 1 플러스 나머지 x 마이너스 1 이해되나요? 사실 끝났어요. 이게 px거든요. 뭐 다 똑같은 식이니까 px거든요. 얘로 나눴습니다.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맞췄어요. b보다 r의 차수가 낮은가요? 이건 2차고 2차니까 맞죠? 그럼 이제 뭐라고 읽으면 돼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구나 라고 읽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b랑 r의 차수만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러니까 r의 차수가 b보다 작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위치 그대로 몫과 나머지라고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몫은 얼마? qx 플러스 1 나머지는 얼마?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까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아까 앞에는 이제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눴는데 q가 그러니까 3만 이렇게 뜯어줬더니 q가 딱 만들어지고 r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였는데 얘는 차수가 바뀌다 보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건드려 가지고 이 몫으로 이걸 끌어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단원 마무리 첫 번째 24번까지 다 풀었고요. 다음 문제풀이도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시험 대비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 발췌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